이번 시간은 창업학 개론 위치에 대해서, 포지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학 개론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학문적 영역이 결합된 학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창업 로드맵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가 정신을 또 알아야 되고, 그다음 기술 사업화 분야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 관해서도 창업 관련된 법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업 관련돼서 지원 인프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보유 방법론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설립이라든지 마케팅, 그 다음 IPO, M&A, 그리고 기업 인정,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 등록하는 거, 재무계획, 이렇듯 한 열 몇 가지의 이런 분야를 전부 아우르는 학문이 창업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학은요, 어떻게 보면 종합학문입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법, 그리고 재무회계, 이런, 그 다음에 특허, 이런 분야를 두루두루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창업학을 이제 이렇게 접하고, 저도 10년 전부터 이 분야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알게 되고 접한 이유는, 그리고 또 공부한 이유는, 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아니면은 무슨 그 비즈니스 MBA 이 과정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런 만들어낸 것을 사업화시키는. 그래서 다른 학문들은 과거 지향적이라면 이 창업학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과거 학문들은 다 그 분야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경영학이면 매니지먼트만 관련이 있고,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 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수리학 분야가 메인이라고 보면, 또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전적 마케팅부터 현대 마케팅까지 고객 발굴부터 같이 제안, 이런 부분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또 회계면 회계 재무 쪽은 그냥 과거의 그 회계 재무를 다루는 건데, 이 창업학은 모든 게 현재부터 미래의 시점을 가정을 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 있는 거와는 체계가 다르고요. 또 이것들을 전부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학문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경영학을 만들었던, 처음 초석을 놓았던 그 피터 드러커라는 우리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경영학이 지금의 창업학과 같이 학문적으로 생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제학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그 마음,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 경영학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거 없는 학문이라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경영학은 엄연히 100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지금은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을 받죠. 그런데 앞으로 100년은 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창업학이 아직은 형성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학문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창업학이 앞으로는 주류 학문이 될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제가 바람은 한국에서 호수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이 이러한 창업학에 있어서 피터 드러커와 같은
그런 창업의 그 초석을 다져서 이게 한국에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100년 전에 경영학이 뉴욕 대학에서 시작했듯이 지금의 그 창업학은 한국에서 시작하는 학문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담이지만 이 피터 드러커는 원래 오스트리아 재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이 오스트리아 재상아들은 원래 경제학자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로드맵이었는데 이 미국에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직으로 이렇게 오기로 예정을 하고 이민을 떠났죠. 그런데 미국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그 와중에 교수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대학의 임시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이제 이 경영학과라는 걸 자기가 아예 만들었죠. 그 만들고 거기에 이제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경영학이 어떻게 보면 학문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그 1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경영학이 아니고 경제와 경영과 마케팅의 결합이 창업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은 외부 환경 분석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경영학은 내부 역량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경영학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 분석에서는 장점과 약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이란 관점이고, 그 다음에 경영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절약하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경제학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기회를 찾고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은 효과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고 수요를 발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효과와 효율의 경제학과 경영학의 허시, 즉 경제의 why와 경영의 how의 그 중간 what이 뭐냐면 이게 창업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학은 고객 가치 제한이라는 마케팅 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 what은 결국은 이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y와 how를 고려한 경제와 경영학을 고려한 마케팅까지 다 커버되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창업은 아이디어부터 기술이 이제 사업화되는 그 과정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포지셔닝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창업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 경영, 마케팅, 그 다음에 기술, 거기다가 또 뭐가 들어가죠? 법 체계, 재무 회계, 총 한 5개 영역을 전부 뭉뚱그려 놓은 게 창업학이고, 그래서 A to Z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업학을 전공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저는 그냥 경제만 공부하거나 경영만 공부하거나 마케팅만 공부를 하면 제 성에 안 찹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기술이라는 거하고 법이라는 거하고 회계라는 부분까지 총 6개군요. 6개를 같이 다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그런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융합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이 6개 영역에 대해서 내가 안목을 가지겠다. 그래서 창업학을 통해서 1차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미리 이러한 6개 영역에서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한 18개의 그런 핵심 역량,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준비하는 초석을 다지겠다. 그런데 이걸 공부했더니 그 안목이 이제 발전을 해서 경영 지도사라든지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라든지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도 쉽게
어떻게 보면 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고, 또 이걸 공부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디 가서 기업 강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 강의가 들어오잖아요. 고민이 안 돼요. 왜 고민이 안 되냐면 내가 모든 분야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핵심 포인트인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보더라도 내 거가 되고,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최신 정보나 책을 몇 권 사가지고 그거를 내거화 시킬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여러분 뭘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강의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글자를 한두 자 이렇게 놔두고도 본인의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강의 잘하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강의를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막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어, 애니메이션이 되고 이랬는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5년을 그렇게 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핵심 내가 말할 수 있는 글자 몇 개만 놓고 나의 그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듯이 어디 가서 관점을 정확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관점 아니면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그런 관점만 이야기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미래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내 걸로 흡수해서 새롭게 소화를 해서 사람의 그 눈의 관점을 이렇게도 만들어주고 저렇게도 만들어주고, 어떤 현상을 보면 세상은 이렇게만 보게 만드는데 내가 강의를 가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냥 강의를 재밌게 뭐 말장난을 하고 화법이 좋고 이게 명강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서기 전에 저도 이제 강의를 배우러 명강사 과정 이런 데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저는 딱 가자마자 한 2시간 듣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거기서는 이 사람들의 그 컨텐츠보다는 말하는 화법이라든지 화려함, 그리고 뭐 말하는 매너, 복장,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명강사는요, 그겁니다. 말을 화려하게 해서 명강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러니까 말을 화려하게 하는 거는 개그맨이든 연예인이 잘하죠. 그런데 명강사는 생각이 명품일 때 명강사입니다. 그죠? 음. 뭐 표정? 그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는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하면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영상을 이렇게 안 보여주고 그냥 PPT에 음성만 입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표정도 좀 밝게 하고 재밌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내 생각이 명품일 때 명강의가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관점을 전달하는 건데, 이 창업학이라는 거는 관점이 뭐냐? 이 창업이라는 거는 경영, 경제, 외부 환경, 효과, 효율, 효과적인 측면, 왜 이 창업을 해야 되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장이 있어야지 나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의 관점에서 경제,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실현 가능성, 피스빌리티를 높여주는, 타당성을 높여주는 하우 관점에서 매니지먼트, 그 대상이 뭐죠? 포엠이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포엠 관점에서. 그리고 고객이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고객 가치로서 4P나 7P, 고객 가치가 그게 마케팅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술 사업화, 그 다음에 특허, 그 다음에 특허 법률, 그 다음에 이 재무 회계, 이런 6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게 이게 창업학이라는 것입니다.